안녕하세요. 네, 마음치유 방송 이미 아름다운 당신. 오늘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작은 촛불처럼 촛불이 많은 걸 비추지 않아도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런 촛불과도 같은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네, 내일 투표 날이죠. 사실 투표한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진 않겠죠. 내가 안 하더라도. 근데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투표를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변화들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를 조금 기대하면서 투표를 하고 또 그거 투표해서 달라지진 않더라도 내가 뭔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내 에너지를 주변으로 관심을 돌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로 투표를 하시면 자신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치유 노하우 나눔으로 명상이 불안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질문 답변 코너, 그리고 신앙송, 그리고 공지사항 순으로 평소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상이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 명상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냐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불안하면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내가 불안하고 있구나. 어떤 걱정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 패턴,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어서 이 알아차림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명상이 불안 치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뭔가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길을 걸을 땐 걷는 것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좋은 것들, 기쁜 것들, 이런 감각들로 자꾸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힘이 명상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명상법을 소개할까 해요. 멈풀련 명상이라고 이 명상법은 미국의 명상가인 그레고리 크레머가 개발한 겁니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멈풀련이라는 명상법을 개발했는데 멈풀련의 멈은 멈춘다입니다.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잠깐 하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단 긴장은 알아차린다고 해결이 되진 않고 그거를 긴장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하는 것, 그걸 풀기라고 합니다. 멈추고 풀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은 연다의 연입니다. 방 안에 방귀를 뀌고 나서 그냥 막 손만 휘젓는다고 방귀 냄새가 사라지진 않겠죠. 이제 창문을 열어야 방귀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환기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푼 다음에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는 방법은 눈으로 뭐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귀로 어떤 음악을 듣고 그리고 혀로 맛을 보고 어떤 포근한 감촉 같은 강아지를 만진다거나 풀잎을 만져본다거나 그런 감각적인 행위로 몰입하는 우리 몸에 나 있는 오관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저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듣기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걱정하는 걸 알아차리고
숨 쉬면서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행위. 예를 들면 방송이라면 저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 내가 목소리가 뭐 좋은지 나쁜지 이걸 신경 쓰기보다 일단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그거를 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열고 푼다. 그래서 멈추고 풀고 연답니다. 당황했네요. 그래서 이 멈풀련을 일상생활에서 길을 걷다가도 할 수 있고 밥을 먹다가 우리가 걱정하면서 밥 먹으면 밥맛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이런 걱정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잠깐 멈추고 이렇게 숨을 내쉰 다음에 이제 다시 밥 먹는 행위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즐거운 행위에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늘린다면 이게 사실 잠깐 한 번 했을 때는 뭐 몇 분, 몇 초 혹은 뭐 길면 1분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남들이 하루에 10시간 걱정할 때 나는 1시간 정도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저도 아주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지금 여기에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명상법을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질문 답변 코너인데요. 오늘 질문들은 지난번처럼 채팅방에서 채팅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람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 들어간 일이 이틀째 됐습니다. 12시 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몸에 배어있고 무슨 일이든 피곤함을 느껴요. 지금은 운동을 해서 체력적인 것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난 내 자신을 못 믿고 자신이 안 생겨요. 내가 나를 못 믿겠고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학교 혹은 직장 그럴 때 처음 갔을 때 잘 못해요. 잘 안 되고 뭐 그게 공부든 발표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연습 없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남과 비교를 떠나서 누구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거를 많이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면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 뭐 이를테면 내가 직장을 가는데 사람들이 따뜻하다. 근데 어떤 직장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야단치고 주눅들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실력을 잘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나를 자책하기보다 이 상황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구나 인식을 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연습을 할 수 있었나 내 능력 탓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컴퓨터를 못한다면 뭐 워드 연습을 좀 할 시간이 있었나 물론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연습할 기회를 안 주는 곳들이 많죠. 물론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곳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내가 좀 더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연습하고 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좀 더 자신을 덜 미워하고 뭔가 배우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하루하루 남하고 비교하기보다 하루하루 내가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전매력님 안녕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남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남들은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목소리도 떨리고 얼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렇게 올려주시겠어요? 어, 이제 남들 다양하게 보겠죠. 아, 쟤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이 긴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되게 남을 많이 비판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쟤 바보 같다, 되게 못났네,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게 볼 것 같고요. 저는 어,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많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떠는 사람 볼 때 같이 막 불안했어요. 마치 내가 발표하는 것처럼 불안했고, 지금은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귀엽네. 어, 뭐 당연히 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떨리겠다. 좀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수줍어하는 모습을 요즘은 좀 더 귀여워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격려해주고 싶다. 그냥 조금 수줍은 사람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다. 뭐 나도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양하게 봅니다. 이제 뭐 아마도 반전 매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덜 이상하게 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전 매력님은 아무래도 남이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많이 안 좋게 볼 것 같다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그 많은 이제 방송인들이 처음에 데뷔할 때 많이 떨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뭐 호흡이 안 된다거나 발음이 안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잘 안 되는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남들 앞에 긴장이 될 때 그걸 숨기는 것보다, 뭐 이를테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방귀를 꼈는데 뭐 누가 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시치미 떼고 있으면 들킬까봐 두렵고 괜히 죄지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웃을 수 있고 편한데, 마찬가지로 발표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손에 아주 홍수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같이 긴장이 풀리는데,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빨리 긴장해서 벗어나는가는 내가 솔직하게 유머러스 얘기하고 넘어가는가,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가,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른 질문들도 부탁드릴게요. 아, 사실 저도 이 방송하면서 좀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긴장돼서. 저도 잘 못 알아듣는데 당황해서 알아들은 척하고 제대로 반응했나 안 했나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이거 많이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막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땀 나더라고요. 상대방이 내가 분명 못 알아들은 걸 알 것 같기도 한데 뭐 몰라도 들키지 않을까 겁나고 그랬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라는 게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킨스님이.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상대가 생각할까봐 내가 못 알아들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 했는데, 이제 이거를 편하게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전 나중에 왔는데, 못 알아듣는 게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알아듣긴 했지만 정확치 않아 또 질문을 하는구나. 그 질문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으시다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다시 물어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 관찰해 보시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으니까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긴장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물어보면
그게 이제 상대방이 뭐 그렇게 답답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반전매력님의 질문. 불화는 유전인가요? 저의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학자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유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 기질적인 부분은 있을 거예요. 뭐 기질을 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뭐 내향성, 외향성 이런 건 성격인데 그런 것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뭐 좀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막 방방 뜨는 기질일 수도 있고 그런 기질들은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유전의 영향은 저는 한 10%에서 한 30%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보다 더 많은 영향은 유전보다는 어떤 학습의 결과.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나와 비슷하게 수줍어하고 불안하다면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부모님들을 좀 닮은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행동을 담던지 부모님들이 말을 잘 못하시고 대처를 잘 못하신다면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학습의 부족이 아마도 더 크지 않은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죠.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해서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고 저랑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상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성격도 변할 수 있거든요. 네, 잘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요.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부탁드릴게요. 음, 1시간 반 오누님도 안녕하세요. 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불안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고민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집 강아지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는 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울고 싶을 때도 웃음이 나고 무서울 때도 웃음이 나는 경우. 웃음은 우리가 긴장이 풀릴 때 나기도 하고 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웃기도 합니다. 어색해서 웃는 거는 긴장을 풀기 위해 웃는 거죠. 저 지금 정말 미치게 어색한데 사람이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려니까 너무너무 어색해요. 이렇게 어색할 때 제가 지금 웃는 거는 어색한 걸 좀 풀기 위해서 웃음이 나는 것도 있고 이제 무서운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좀 드론 날려고 이렇게 무서워서 웃을 때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남들과 유머 코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누군가 혼나는 상황인데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성당 성가대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성가대 단장이 지휘자가 단원을 막 혼내는데 저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혼나는 상황 자체보다 어떤 다른 어떤 엉뚱한 생각이 나서 웃었는데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해서 웃을 수도 있고 또 남들과는 다른 어떤 유머 코드가 있어 웃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표정을 하고 화가 난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계속 웃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잘 웃어가지고 좀 실없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지금 웃고 있잖아요. 예, 제가 웃는 것에 공감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웃는 거는 긴장을 풀어서 좋습니다. 제 긴장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웃으면서 긴장을 푸는 어떤 습관?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해온 것 같은데 잘 웃으면 긴장도 잘 풀어지고 그러면 더 즐거워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김우람님 안녕하세요. 네, 우람님 오셨네요. 아까 우람님 질문에 답변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상담사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족도가 얼마나 되세요?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는 딱 천직이에요. 남들의 힘든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 같이 우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때론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남의 고통을 즐기는 변태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롭다, 슬프다 얘기를 할 때 제 안에도 그런 외로움이나 슬픔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감추지 않아도 그냥 같이 슬플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오히려 내 안의 슬픔이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들을 때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주진 않더라도 마치 그 슬픈 음악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저는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들을 때 마치 그 얘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지고 또 힘든 얘기를 들을 때 힘든 얘기로 그치면은 마음이 더 무거워지겠지만 힘든 얘기라는 가운데 그 사람의 즐거운 모습, 명랑한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그 시간이 되게 즐겁고 보람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즐겁게 상담 일을 하는 되게 복받은 것 같습니다. 예, 우람님 제가 답변 못 들으셨으면 이제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시면 그때 다시 들으시면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도 부탁드릴게요. 어떤 엉뚱한 질문도 좋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질문 같은 거 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저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라고 다른 사람이 비판할까봐 질문할 때조차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그랬는데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상할 수도 있죠. 질문이. 근데 이상한 질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름대로 일리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질문 안에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의외로 뜻밖의 어떤 좋은 답을 찾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엉뚱하거나 말이 안 되거나 이상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 새로운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법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해지시나요?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가장 쉽게 시간도 안 걸리고 몇 초면 돼요. 이런 거 하죠. 되게 짧은 노력들. 너무 쉬운 거라서 답을 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인사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업무할 때는 이렇게 긴장되고 사무적이니까 친해지기 어려운데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는데 근데 이런 뻔한 얘기를 듣자고 하신 질문은 아닐 것 같고 어떤 분은 술자리에서 친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술자리 안 가지시는 분들은 불리하죠.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우면 친해진다 그러는데 또 담배를 같이 피우지 않는 분들은 되게 불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친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술자리나 같이 담배 피울 때 이런 진솔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나누곤 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을 때 또는 점심 먹고 나서 같이 그냥 차 한잔 할 때 그럴 때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라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 뭐 도와드릴 거 없느냐? 뭐 이제 뭐 주말에 잘 보내셨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물어주면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고 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을 표현하는 거. 도킨스님 질문 또 올려주셨네요. 자신이 너무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자기 비하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너무 한심해 보일 때 어떻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어렵죠. 너무 내가 미울 때 마음에 안 들고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내가 나를 막 때려주고 싶을 때 힘들죠. 근데 이게 혼자서는 조금 어렵죠. 혼자서.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이제 예쁜 구석을 찾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많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막 비판적으로 조언이나 충고하는 분 말고 좀 더 나를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의외로 그게 내가 못난 부분이 아니라 괜찮다고 얘기해주거나 너가 그거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못난 것 같은데 아니었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빨리 벗어나기 쉽고요. 사람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과 관련된 어떤 이해받을 수 있는 글, 이해해주는 책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저에 대해 싫을 때 도움이 됐던 게 예를 들면 7가지 남성 컴플렉스 뭐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이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뭐 그런 내 몸의 컴플렉스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거나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이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뭐 머리로만 작업하면 이게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자를 놓고 내 마음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진짜 미워하는 말을 하게 도와줘요. 인형을 놓고서 이렇게 인형끼리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난데 한쪽은 미워하는 나고 한쪽은 미움을 받는 나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미워하는 걸 멈추기 힘든데 이렇게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나 인형으로 막 얘기를 하면 욕하면서 미안해져요. 내가 너무하는구나. 내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구나. 미안해지고 듣는 나도 되게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 슬프거나 억울한 마음이 이제 되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슬프면 너가 야단치니까 슬프고 너가 야단치니까 나는 답답하고 왜냐하면 내 사정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나를 더 이해하고 덜 미워하게 되겠죠.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자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이제 그러기 어려우면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주먹이라도 줘서 이제 하나는 미움받는 나, 하나는 미워하는 나, 미워하는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욕도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겠죠. 하고 바꿔서 그걸 들어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만 하면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데 이 둘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비난받는 쪽에 나는
너 비난받으니까 내가 슬퍼. 왜 슬프냐면 이래 이래서 슬퍼. 이게 충분히 자기 자신의 힘든 점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비난하는 쪽에서도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어떤 어려움은 없었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어떤 그런 사이좋게 좀 더 비난 자체보다는 비난만 하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 비난만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잘 바뀌지 않잖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어려운 점도 물어보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어도 그때뿐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도킨스님, 저도 책 읽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실망하게 되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책을 읽을 때 그거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오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책을 읽어서 소용없다기보다는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하는 책은 구체적인 방법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어려워서 현실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책 중에서도 어떤 좋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내가 실행할 수 있게 쓴 책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 책을 읽고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책에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책을 읽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든 그거를 바로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를 현실에서 책에서 친구한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거를 읽자마자 친구한테 두렵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고민해보고 책 보고서 다시 해보고, 하지만 그 책에서 어떤 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또 다른 책에서 또 답을 찾고, 이렇게 뭔가 행동과 그러니까 지식과 현실에서의 어떤 연습이 같이 결합되면 빨리 변화하고 더 결실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책만 읽는 게 문제겠죠. 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혼자서 읽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서로가 이렇게 난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그러면은 저 사람 저렇게 해봤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티님의 질문인데요. 책 읽는 순간이 그때뿐이라면 자신이 너무 싫은 감정도 그때뿐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걸까요? 와, 이거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죠. 좋은 것도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면 반대로 나에 대한 싫은 감정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미워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하루에 두세 시간 미워했다면 한 5분만 미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계획표를 짜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걱정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자기 미워하는 시간도 한 5분만 막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아까 미워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자.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독서 모임, 네, 독서 모임 좋겠네요. 독서 모임 좋죠. 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찬 질문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질문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 방송은 사실은 제가 어떤 거를 많이 준비하기보다 질문 답변하면서 하는 건데,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 올라오니까 신나네요. 건강 염려가 심해요.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공포가 엄습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있을까요? 예. 이 건강 염려, 죽을까봐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태어났죠. 그런 부분이 어떤 생명에 대해서 혹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다. 그럼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겠는데 내가 너무 심하다.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죽는 어떤 나의 가치관, 종교관, 사후 세계에 대한 세계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죽으면 내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세계가 되게 어두울수록 되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할수록 이제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질 테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많이 불안해지고 많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떤 밖의 활동들이 좌절되고 희망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라는 대로 이렇게 걱정이 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직접적인 걱정이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데서 쌓인 어떤 불안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만만한 내가 평소 하던 걱정이니까 그쪽에 가서 붙은 거죠. 그 기운이.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해결이 되지는 않고 그냥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아까 멈추려 말씀드렸죠. 멈추고 잠깐 하고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을 쉬고 근데 언제 죽을진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도 답을 해줄 수는 없겠죠. 각자 종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부분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 삶이 되게 소중하다는 건 분명하죠. 내일 죽더라도 내일 죽는다면 진짜 이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걸 하다 보면 건강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사람들이 건강 염려가 심해지는 그런 시기를 보면 자신의 사회 활동이 좌절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원래 건강 염려가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건강 염려 자체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좌절한 부분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신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실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우람님 질문인데요. 울음을 너무 오래 참아서 울고 싶어도 눈물이 조금 나오다 말아요. 이걸 체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울고 나면 제가 조금은 덜 피곤해질까요? 눈이 떠지고 잠들 때까지 항상 피곤해요. 근데 이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두려워하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게 이제 많은 어른들의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눈물 자체는 건강한 거죠. 슬프거나 이럴 때 마음이 아플 때 몸을 이렇게 긴장을 푸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참다 보면 눈물도 안 나오면서 웃음도 안 나오죠. 저도 눈물을 참아버릇했는데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오고 굉장히 마음이 이 생명 물기 같은 게 빠져나가서 그냥 사막 같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되게 슬픈 거죠. 이제 슬픈 게 잘 안 느껴지고 건조하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상담을 공부하면서 눈물을 되찾고 싶었어요. 내가 그러면 진심으로 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억지로 울려고 하면 더 안 되겠죠.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힘은 슬픔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자기를 마음을 느끼는 힘. 내가 자꾸 뭔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몸에
느낌으로 나타나죠. 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린 느낌으로 나타난다거나, 참으면 이제 목에 걸린 느낌이 들겠죠. 그냥 울면 편하지만, 그럴 때 이게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슬픔을, 눈물을 누르고 있구나. 왜 누르고 있지? 아, 내가 눈물 흘리는 거는 내가 좀 너무 애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약해 보인다 생각하는구나.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이렇게 눈물 흘리기 힘든데, 그러면은 눈물 흘릴 수 있는 목소리는, 아, 그래, 눈물 흘리는 거는 건강한 거야 라든지, 참 눈물 흘리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든지, 눈물 흘리는 남자가 약하기보다는, 아, 참 아름답다, 눈물이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눈물 흘릴 수도 있겠고요. 연습할 수 있는, 조금씩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루티님, 약물로 억지로 잠을 자는 경우에 렘 수면을 박탈당할 수 있나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사실 이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네, 답해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불면증 약 같은 경우에 렘 수면은 모르겠지만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극도로 신경쇠약처럼 전혀 잠을 못 잔다. 그럴 때는 불면증 약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면은 또 몸에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초반에는 약을 좀 먹다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있고 다양한 뭐 긴장이완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약을 하지 않고도, 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되게 마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도 좀 더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전혀 잠을 못 자는 거는 부작용인가요? 약을 이제 약이 아니더라도 잠을 못 잘 수도 있겠고,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더 약 없으면 못 잘 수도 있겠죠.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또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가 육체적인 문제, 어떤 뭔가 내가 각성되는 뭐 카페인이든 뭐 담배를 피웠든 어떤 그런 물질에 의한 거라면 그런 걸 좀 줄여야 되겠고요. 아니면 보통 우리는 신경성인 경우가 많아요. 걱정을 하고 있으면, 또 각성돼 있으면,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있으면 근육 긴장이 이완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데, 이럴 때 걱정을 조금 덜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바디 스캔이라고 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이 뻐근하네, 다음에 코가 간지럽네, 뭐 입술이 말랐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몸의 어떤 부위를 이렇구나 약간은 빠른 템포로 스캔해 나가면 감각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걱정의 반대는 감각인데, 그 감각을 머무르는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눈의 느낌, 코의 느낌, 입술의 느낌, 뭐 명치 끝의 느낌, 발끝까지 이렇게 한번 스캔해 주시면 그 순간은 이완이 좀 더 쉽게 됩니다. 감각에 머무르는 순간은. 그 방법을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다 보시면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안 되면 다른 뭐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든지 공복 상태를 좀 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겠죠. 뭐 채소 같은 걸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 못 주무시면 되게 힘들 텐데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수면 시간을 측정할 때 일어나는 시간은 9시인데, 일어나는 시간 9시인데 중간에 6시쯤 깼다고 하면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중간에 자주 깨면 좀 피곤하죠. 숙면을 안 취하는 것도, 못 취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심란하면 좀 더
각성 상태가 되기도 하고 꿈꾸면서도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피곤하죠. 그런 마음의 그 고민들이 꿈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마음의 고민을 좀 해결해야 잠도 잘 돌아올 겁니다. 네, 반전매력님의 질문. 무리해서 존재감이 없을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어떤 무리에서 같이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뭐 존재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죠. 좀 내가 나의 가치라는 건 누군가의 피드백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남들이 내 얘기 웃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좀 더 가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냥 내가 어려워하는 것뿐 가치가 없다기보다 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뿐이겠죠. 그게 내가 뭔가 하지만 그 상황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벗어나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어려워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또 나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막 자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끼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쟤네랑 그냥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자신은 이렇게 뭐 활발한 스타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나는 그냥 뭔가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색하면서 뭔가 나만의 내면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솔리터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음치유 방송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불안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고민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마음에 힘든 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라미님은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고민이 있을 때, 맨 처음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때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위로를 잘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요. 조언이 필요하다. 조언을 잘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고민이 당장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으면 내버려 두고 뭔가 다른 데 집중을 합니다. 뭔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거나 뭔가 제 뒤에 리코더들이 많이 있는데 리코더 같은 것들을 불거나 그렇다 좀 머리가 좀 비워진 다음에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하죠. 많이 심각하고 힘든 고민일 경우에는 저도 누군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네. 이 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그거 대답할 때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되게 좋아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반전매력님은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어떤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반전매력님을 매력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가져준 관심으로. 예.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제가 신앙송을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데 대중들한테 덜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많은 시인들이 베껴졌고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이 시의 매력이 아주 많이 빠져서 굉장히
이렇게 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었던 그런 시인데요. 이 좀 긴 시인데 끝부분에 아주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만한 글귀가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제가 신앙송을 잘 못하긴 하지만 제가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시라서 옛날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송 할 때 음악 안 틀었는데요. 오늘은 배경음악도 틀고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쪽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트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야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인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 백석신의 시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귀절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그 옆에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제 이 시기가 굉장히 기막힌 표현이라고 해서 안도현 시인의 시인 제목 중에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시집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집 제목이 바로 여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제가 좋았던 것은 이제 가난하고 외롭고 되게 쓸쓸한 삶을 이 백석 시인이 살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내 가슴은 외롭고 쓸쓸하니까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되게 외롭고 슬프기 때문에 살면서 외롭고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위로할 수 있는 것 같고 슬프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슬프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잘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밤에 되게 외롭고 나 혼자만 있는 시간,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외로워서 가슴이 먹먹할 때 이렇게 따뜻한 시인의 시를 이렇게 베껴 적습니다. 그럼 마치 이 시인이 내 마음을 아주 보드랍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을 들어서 시를 베껴 적을 때가 있는데, 이 정본 백석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이 책이 시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베껴 적습니다. 시 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어떤 아주 기초, 시를 쓰는 기초 훈련이 되게 되는데, 저는 뭐 시인이 되진 않더라도 시인의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을 뭔가 이렇게 베껴 적을 때 마음을 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 한번 베껴서 적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윤동주랑 김소월 시인이나 뭐 당대 이제 그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이 백석 시인의 시를 많이 모방을 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김소월 시도 윤동주의 시인의 시도 백석 시인의 어떤 흔적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 백석 시인 시집 나왔을 때 처음에 50권밖에 인쇄가 안 됐대요. 그걸 못 구해서 남이 이렇게 노트로 베껴 적은 거를 또 다시 베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석 시인의 시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아름다운 당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 아름다운 당신 카페는 사회불안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집에서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은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4월달 말이나 5월 초에 연극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극 모임은 연극 배우를 불러서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몸풀기도 많이 하고 발성도 하고 몸이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남들 앞에서는 잘 표현하기 어려운 거를 이 연극 배우분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표현을 잘 못하는 어떤 캐릭터로, 내가 화를 잘 못 표현했다면 화를 내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봄으로써 뭔가 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뭔가 또 재미있으니까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연극 모임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5월 21일 날 정모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망우동, 이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서 이 마을 공동체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마을 공동체 만드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일본인 여자분인데 되게 말기암이시고 딸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되게 집도 없고 막 지금 쫓겨나게 된 상황인데, 그 공동체에서 바자회를 해서 이 가정을 좀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저도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바자회 기증할 물품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집에다 이렇게 안 쓰는 뭐 연필 한 자루라도 가지고 나오시면 필요한 사람 거 살 수 있고요. 그때 같이 그런 좋은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같이 날 좋을 때 산책하면서, 그 주변 산책하기 되게 좋은데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공지사항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7시 30분에 제가 운영하는 이하당 시민상담센터에서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 모임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서 자식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반성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식들이랑 좀 더 잘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그런 걸 같이 상의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모임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부모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보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엔 뭐 안 간다고 하다가도 뭔가 답답하고 자신도 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한번 나오시면 많이 도움 받으시고 이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부모님들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 같이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고 이제 그 부모 모임에서 연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니까 부모님들이든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근데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신의 동생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언니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친구가 오실 수도 있고 또 당사자가 오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오면 부모님들한테 코칭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말에 상처받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부모 모임에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 010-3210-6743으로 전화 주시면은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뭐 제가 왜냐면 누가 얼마나 참석하시는지 알아야 제가 장소가 좋으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부모 모임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은 오늘 바로 방송 끝나고 편집해서 오늘 새벽이나 내일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면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카페 회원들을 위한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후원해주시면 제가 카페 회원들을 위한 활동으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 방송이 이렇게 사람이 너무 없고 그러면 쓸쓸하고 좀 재미도 덜했을 텐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쓸모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너무 고맙고 또 내일 투표하시면서 누구를 찍든 간에 내가 내 힘은 되게 미약하지만 그런 한 번에 어떤 나의 그런 뭘까요? 나의 에너지 표출? 에너지 표출로 또 좀 더 내가 더 기운이 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도 투표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소에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누군가 투표는 하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투표할 때 나한테도 그렇게 한 번쯤은 얘기해주면서 아주 내 마음에 너는 최고야 하면서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시간도 같이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